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이번 주말간 IRE에 대한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이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NF에 대한 연속적인 시장 강세가 나오고 있죠. 이게 에코프로 그룹부터 연결된 2차 전지 섹터의 강세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2차 전지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을 할 거다라는 사실에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가격부터 몇 배나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포스코 홀딩스나 LNF 말고 2차 전지 바닥주 이 주식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면 대박 납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2차 전지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죠. 에코프로 BM 사상 첫 중립 의견이 나왔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최선호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도 의견이 사실 흔치 않거든요. 국내 증권업계에서 매도 의견이 흔치 않은데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이 하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IRA 세부 발표 이후에 테슬라 생태계에 대응하는 국내 유일한 양극재 기업인 LNF를 양극재 최선호주로 제시를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까지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 LNF가 상승률이 적었던 부분도 있고요. 말 그대로 테슬라의 생태계의 유일한 양극재 기업인 만큼 최선호주로 제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양극재 기업들 상당히 많은데 사실 국내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긍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양극재가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죠. 즉 최선호주가 아니라고 볼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은 절대 아닙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고객사별 매출 비중은 LG에너지 솔루션이 50%, 그다음에 OEM 완성차 업체죠. 30%, SK온을 20%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직납 대상 OEM은 테슬라가 주력이 맞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폭스바겐이나 LFP 양산을 암시한 포드가 포함이 될 전망입니다. 즉 현재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고 생산량 판매량이 상당히 많은 완성체 업체들이 LNF의 주 고객사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 IRE에 대한 세부 지침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내용, 세부 지침, 적용 시기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 세부 지침은 리스용 전기차는 예외. 원래 나왔던 내용이죠. 적용 시기는 22년 8월 16일부터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핵심 광물이랑 배터리 부품, 우려 국가 이 세 가지를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또는 미국과 FTA 체결국에서 추출 및 가공 2023년에는 40%, 27년에는 80%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당장 다가오는 18일부터 시행하는 건데 FTA 미체결 국가의 광물 수입에 한국에서 가공 가능. 무슨 뜻이냐? 중국, 뭐 중국이나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등을 한국에 수입을 해서 거기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즉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배터리 부품 북미에서 제조 및 조립 2023년에 50%, 29년에 100%입니다. 양극, 음극 활물질은 부품이 아니고요. 한국산 활물질 수출에 미국서 양극판 그리고 음극판 제조 가능. 이것도 18일부터입니다. 우려 국가에 대해서는 현재 미정이고요. 이제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는 24년, 광물 조달 금지에 대해서는 25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면은 IRA의 세부 지침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큰 고비를 넘긴 2차 전지 기업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요구하는 핵심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양극재와 음극재를 광물로 인정해 달라.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광물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 크게는 두 가지고 이 밖에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두 가지는 한국 기업이 바라는 거고요. 사실 한국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이 두 가지가 맞습니다. 어쨌든 미국 재무부에서는 중국 등 적대 국가 광물을 원료로 사용해도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해서 50%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재와 음극재는 광물로 인정이 됐죠. 즉 우리나라 양극재와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다른 국가들에서 수입을 해와서 가공을 한다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수혜가 됐습니다. 이를 가공해 만드는 양극판과 음극판 같은 경우에는 부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제조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세부 내용 포함해서 발표를 하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보는 기업들이 있겠죠. 아까는 LN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연동하는 대응하는 양극재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광물 자원과 원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고요. 우려 국가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중국과 달리 광물 조달국으로 인정될 수 있는 아르헨티나 리튬 여부로 기업 가치가 상향이 됩니다. 즉 중국이 우려 국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이런 2차전지 핵심 광물에 대한 매장이 많이 되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광물 조달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헨티나의 리튬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기업 가치를 지금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번 세부 지침에는 보조금 배제 대상에 되는 중국 등이 우려 국가에 대한 정의와 규제 방식에 담기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담길 수 있기 때문에 공급 다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숙제로 현재 시장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죠. 바로 배터리 업계는 생산세 공제 조건이 거론되지 않은 만큼 북미에 현재 가장 많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K배터리 기업들이죠. 국내 배터리 3사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막대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생산계획 세액 공제에 대한 예상 수혜 규모를 보면은 배터리 셀이나 모듈을 생산할 때 광물 부품 요건을 맞추면은 킬로와트 시당 각각 35달러, 10달러 세액 공제를 지급하는데 이렇다고 했을 때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 누적 기준으로 LG엔솔은 10조가 넘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4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1조 400억 정도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K배터리가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다고 하면은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엄청난 선전을 하겠네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압도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국내 기업이지만 비중국 시장에서도 현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CATL과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올해 1월과 2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판매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기에서 50%나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폭증을 했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기보다 50% 증가입니다. 즉 시장의 상승률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승률이 유사하죠. 그래서 9.3 기가와트 시를 생산했는데 CATL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보다 80%에 육박하는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8 기가와트 시를 생산을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장의 성장보다 압도적인 성장을 했냐 못했냐의 차이입니다. 특히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의 점유율이 높았던 기업이지 비중국 시장에서는
파나소닉보다 낮은 3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위 수준까지 레벨업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즉 한국, 중국, 일본의 배터리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근데 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생산량만 늘린다고 점유율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생산량만큼 중요한 게 바로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2년도에 이게 비중국 시장 규모입니다. 25%로 1위였는데 23년도에 현재 점유율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미세하게 떨어졌죠.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비교적으로 CATL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 이하에서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턱 끝까지 쫓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CATL 해봤자 LFP 배터리밖에 없는 거 아니냐. LFP 배터리가 지금 유럽 시장이나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 먹힐지 안 먹힐지도 모르는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현재 CATL이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해 성공을 했죠. 바로 이 M3P 배터리 양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CATL은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15% 이상 개선된 M3P 배터리를 양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8월에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던 건데 지금 단 8개월 만에 M3P 배터리를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게 상당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게 중요한 게 킬로그램당 230와트시 수준입니다. 이게 니켈, 코발트, 망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고성능 배터리로 만들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와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문제는 성능만 올린 게 아니라 이 LFP 배터리가 이 니켈, 코발트, 망간, 삼원계 배터리 대비해서 가격이 20, 30%나 저렴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죠. 근데 이 M3P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랑 제조 비용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가격 차이는 나지 않는데 현재 삼원계 배터리랑 성능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CATL에 대한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하나의 모멘텀을 가진 배터리가 생산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포드에 이어서 테슬라와 합작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CATL 같은 경우에는 M3P 배터리로 배터리 주도권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 계열로 시장의 트렌드 자체를 넘겨버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 현재 만들고 있는 배터리만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생산할 수 있는 미래 배터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양산 가능한가요? 지금 당장 양산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은 또 다른 미래 배터리가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죠. 바로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테슬라의 탑재를 준비 중인 CATL의 M3P 배터리를 압도할 수 있는 4680 배터리 관련주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북미 지역에서 원통형 배터리 전용 공장을 짓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업체 중에서 최초입니다. 지금까지 원통형 배터리 전용 공장을 짓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 왜 지어요? 테슬라와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이후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 그 배터리 공장 자체를 지난 3월에 1조 7천억 규모의 투자 계획을 철회했던 그 규모를 뛰어넘는 4조 2천억 원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만큼 확고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원통형 공장에서 뭘 만들 거냐? 바로 2170 배터리를 생산해서 테슬라 등 주요 전기차 업체에 공급할 예정인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관계자가 말하기를 추후에 4680 배터리 생산 라인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멀지 않은 미래인 이유가 바로 올해 하반기에 LG 엔솔이 오창 공장에서 4680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성재가 파나소닉이거든요. 현재 파나소닉이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점유율이 1위인 이유가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원통형 배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파나소닉이 2024년 3월에 4680 배터리를 양산 계획 중인 만큼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의 기술 경쟁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도 4680 배터리 생산 중이죠. 근데 에너지 밀도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2170 배터리보다 밀도가 낮다라는 문제가 한번 제기가 됐습니다. 즉 결국에는 이 테슬라도 배터리 업체에서 물량을 확보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 중국의 차세대 배터리를 이길 수 있고 실적이 나올 수 있으며 전 세계 전기차 1위 브랜드인 테슬라를 필두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원통형 배터리 이슈가 여러분들께서 현재 가장 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고요. 단순히 차세대 배터리라서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르게 이슈가 나올 수 있고 단기간에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바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두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동원 시스템입니다. 이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부품 공급사로 동원 시스템즈를 선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동원 시스템즈들도 돈을 투자해서 현재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일단 156억 원을 투자해서 원통형 캔 제조사인 MKC를 인수했습니다. 원통형 캔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충남 아산시에 586억 원을 투자해서 원통형 캔 공장을 건설을 합니다. 즉 LG 엔솔이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함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동원 시스템즈인데 상당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바닥주를 공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번 이상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은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용 소재인 니켈 도금 강판 제조 라인 신설로 최종 13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니켈 도금 강판 업체가 전 세계에서 5개밖에 안 됩니다. 즉 대체 불가한 산업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의 가식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지금 2차 전지, 전기차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 에너지 때문에 그렇죠. 그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풍력 터빈의 선둔주자인 베스타스가 최근에 한국에 3,700억 원에 대한 투자 소식이 있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신재생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동국산업이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더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고 높은 수익이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지금 올해 하반기에 있을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로 4월달, 5월달, 6월달 끌고 가면은 큰 돈 벌 수 있다는 거 알겠다. 근데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정리한 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도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종목 추천 그리고 여러분들께 장전 시황 그리고 테마주 정리까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용민의 주식 랭킹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하나 나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보면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밑에 유사한 어플 많은데 잘못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설치 버튼이 있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 적을 필요 하나도 없고요. 그냥 들어오셔서 이용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스크롤 내리셨을 때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 해놨습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시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서는 김용민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그리고 매일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되는 핵심 이슈와 그 핵심 이슈에 따른 관련주도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주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목받은 이슈들, 수혜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왜 주목받았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매일매일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 가능하신 만큼 꼭 들어오셔서 체크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4월 달에도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